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다 우리 구독자님들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계시겠죠. 또 야외로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좀 어제부터 약간 날씨가 좀 맑아지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 맛이 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로 이제 주제로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셨죠. 오전에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그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오전에 출국하셨습니다. 그 내일 하룻밤을 주무시고 내일 귀국하시는 1박 2일 일정으로 가시는데, 바쁘시죠. 항상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조금 있으면 뭐 며칠 안 있으면 아시안 아주 에이펙,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대비하셔야 되고 참석하셔야 되고 참 바쁘십니다. 항상 바쁘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청래 대표도 거기 오늘 마지막으로 나왔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출국하신, 항상 뭐 출국하실 때만 외교 순방도 하셔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순방하러 그 공항에 나가실 때마다, 출국할 때마다 배웅사 나가던데, 뭐 그런 게 뭐 관례겠죠. 집권당 대표니까 의뢰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맞으면 제 말은 그거 나가는 거 갖고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진 찍기 쇼만 하지 말고 일을 좀 제대로 해라. 그 대통령 옆에 붙어갖고 그 사진 찍고 웃어갖고 히득거리서갖고 그런 쇼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일 좀 제대로 해라고 오늘 그런 주제로 제가 방송 좀 켰습니다. 보니까 참 역겹더라고요. 자, 오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출국하신 모습을 그 KTV 이매진 영상으로 잠시 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공항에 전용차로 도착했습니다. 서울공항입니다. 이제 두 내원께서 비행기를 타시기 위해 나오시고 계시는 강정원 비서실장,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 그 뒤에는 경호실장,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 더 표정 밝으시고 김혜경 여사도 또 편히 밝으시네요. 보기 좋네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나왔네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십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1박 2일 일정으로 참석하십니다. 이제 비행기에 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공손히 인사드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를 선방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번에 출국하시면서 보니까 그 캄보디아 총리하고도 면담이 있다니까 그 뭐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그 스캔 사태, 우리 국민들의 그 억류, 구금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겠죠. 캄보디아 총리하고 만나갖고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은 그럼 물론 공항에 대통령이 출국하면은 마중 나올 수 있어요. 환송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런 거 뭐 사진 찍기 이런 데만 쇼하지 말고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일을 제대로 받쳐주면서 제대로 보좌하고 집권 당원으로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사진 찍기 이런 데만 나와서 그 옆에 대통령부터 옆에 붙어가고 시죽거리 잡고 웃어 잡고 마치 모르는 어떤 정치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는 어떤 일반 그 지지자나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을 하고 친근한 양, 가까운 양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호흡을 맞춰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정치적인 도움을 줘야지 그 뭐 사진 찍기 쇼만 하면 뭐합니까 정선 대표. 그래서 제가 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마중 나왔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만 사진 찍기 이런 쇼만 하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일을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따로 국밥하면서 자기 정치만 하면서 또 요런 행사에는 뭐 우리답게 참석해갖고 사진 찍게 하고 막 모르는 정치 깊이를 모르신 국민들이 지지자들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참 잘하는 것 같이 가까운 것 같이 케미가 좋은 것 같이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공항 나가시는 모습을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나오는 그 모습을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쇼 하지 말고 솔직히 이런 데 안 나와도 돼요. 나하고 안 나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집권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역할은 집권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보좌하는 그런 역할은 전혀 못하면서 자기 정치나 하고 자기 어떤 강성 지지층 그 세력만 보고 쇼하고 정치하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정전 대표. 그리고 왜 내가 또 정청 대표를 말씀드리냐면은 이번에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 최민희 가방위원장도 정리해야 됩니다.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아직 그 물러나도 소리도 없어요. 최민희 이 가방위원장은 그 행정부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사의 표명을 해갖고 사표가 수리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받아갖고 면직됐잖아요. 근데 최민희 가방위원장은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두 개의 사안을 비교해 볼 때는 최민희 오늘 국토부 1차관도 큰 잘못을 했지만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를 냈기 때문에 큰 잘못을 했지만은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더 지금 심각한 사안이라고. 국토부 1차관 사안보다 어찌 보면은. 국짐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 비난이 좋아요. 국민의힘 볼 때는. 완전 비난감이지 뭐. 계속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만 비난합니까? 모든 언론들 조중동, 보수 유튜브, 조중동, 까대고 있잖아요. 최민희 대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최민희 위원장을 계속 안고 가면은, 가방위원장을 안고 가면은,
이재명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단 말입니다. 최소한 과방위원장에서는 물러나야 돼요. 과방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그 딸 결혼식 문제 때문에. 더구나 지금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 피감기관에 축의금을 엄청 받아 챙겼을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 자기는 변명이나 하고 책임 없다는 식으로 딸한테 밀어버리고, 뭐 화합만 뭐 반납 안 시키니까 그것만 조금 문제되지, 다른 건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허위 뉴스를 퍼뜨린 사람을 법적인 도치를 차겠다 공갈이나 치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 누구입니까? 그 박정훈입니까? 그 박정훈 가방 국진 쪽 의원, 가방이 소속이죠. 그 박정훈이가 집중적으로 최민희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물러가라고. 가방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메시지를 공개한다고 박정훈이 의원 보좌관도 얼마 전에 국정감사기관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 올렸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고, 민주당에서도. 너는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너도 국회 사랑제에서 국정감사기관 결혼식 올리지 않았느냐. 박정훈 의원 보좌관이 아마 결혼식을 했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국회 안에서, 국회 사랑제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민희도 그런 짓을 했으니까 최민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도 그래 했지 않느냐 하면서 물타기를 하더라고,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박정훈 국회 보좌관도 잘못된 거죠. 박정훈 그 인간도 옳은 인간 아니죠. 할 말 없죠. 저 보좌관도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최민희의 죄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럼 물타기 하지 말라고. 최민희는 최민희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문제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잖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든지, 계속 유임을 시키겠다든지, 문제 없다든지, 사퇴시키겠다든지, 이 대한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당대표로서 왜 이 최민희 사안에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절친이라서 그런 거예요?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 아무리 최민희하고 친하대해서 과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를 때는 잘라야 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반드시 이거 최민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청래 대표가. 책임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도. 대표로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진짜 해야 되는가. 최민희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드러난 사안인데,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보류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5개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쨌든 취임함과 동시에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연기를 시켰잖아요.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취임됐으니까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 갖고 항상 이 국민의힘 놈들이 계속 뒷거리 떨잖아요. 왜 재판을 이렇게 속행 안 하느냐. 그게 대통령 직에 침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법에 위반되는 거다. 왜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사안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제기된 재판인데,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왜 대통령이 되었다고 왜 계속 재판 안 하냐고.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세를 하잖아요. 그래야 이번에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할 때 법원장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때 이 국짐 소속 법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근데 법원장들이 한테 질문을 한 거죠, 법원장. 근데 법원장 대답이, 물론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할 수도 있다. 응? 법적으로 뭐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려면 할 수 있다. 재판을 다시 속행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판을. 대통령직에 있더라도 현재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답을 한 거죠. 응?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이제 법적으로는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도 같이 동조를 하고 나선 거예요. 법원하고 같이. 그래, 국민의힘하고 법원하고 검찰이 어느 정도 교감이 됐겠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완전히 몽배고 있잖아요. 이것만 잘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임기를 못 채우고 도중에 하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임기를 못 채우게 할 수 있다. 도중에 탄핵은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숫자가 딸리니까, 요 재판 문제를 계속 걸어갖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키는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어요, 이놈들이. 법원하고 짝짝꿍, 검찰하고 짝짝꿍 돼갖고.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놈들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 학설이 있더라고 보니까 학설이 다수 학설은 대통령이 이제 헌법에 보장된 어떤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잖아요. 불소추 특권 재임 기간에는. 그러니까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고 형사적인 문제로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형사 문제가 기소도 못 되는 거고, 그 기소가 못 되니까 재판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수 학설이라도, 다수 학설은 이제 재판도 중지되는 거다. 임기 중에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이놈들은 아니다. 재판이 속게 되는 게 다수 학설이다. 이런 식으로 우기고 있다고. 엄마들이 이제 국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게 저가 주장하는 게 다수 학설이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임기 전에 진행된 재판은 속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다수 학설이다. 그런 우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법이라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저한테 각자 어떤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 당원이고, 그리 때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중지돼야 된다. 응? 불소추 특권 그 자체가 재판도 같이 중지되는 거다. 응?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저는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그 취지가 왜 불소추 특권을 해놨냐면은 대통령 임기를 어떤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고. 그래서 어떤 헌법에서도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크지도 않은 어떤 형사사건에 분리다니고 수사받고, 기소 나가고 재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대통령의 역할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어떤, 활동을, 지위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 취지를 볼 때는 재판도 당연히 그 전에 했던, 중에 했던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소를 못하면 재판도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이놈들은 저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기는 거. 근데 요것들이 이제 어쨌든 요걸 하나 기회를 잡아갖고 어쨌든 중도에 하차시키려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대책을 써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냥 뭐 아이고 뭐 설마 그래도 되겠냐. 법원에서 재판하겠느냐 임기 중에 설마 그런 안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저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어떻게 저희가 이 전세를 뒤엎고 그 내란 세력들이 다시 저희가 권력을 잡고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딱 걸어갖고 잘만 하면 요것만 우리가 저거 나름대로 어떤 성공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쫓아내고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요 어떤 이재명 대통령 재판만 잘 기회를 살리면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개혁의 어떤 반개혁 세력들, 기득권 적폐 세력들, 그리고 거구 세력들이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 법원이 지금 문제잖아요. 대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이. 이 사람, 조희대 대법원 원장으로 있는 한은 같이 이 공작에 이런 업무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에 판결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패된 거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그래갖고 어떤 공직 후보자의 출마 못하게 하려고 그런 업무를 꾸몄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게 국민들이 저항으로 실패된 건데, 아직도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조희대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지금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게 적극 나서야 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적극 나서기 좀 곤란한 문제거든요. 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자기 본인의 재판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가, 대항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민주당 집권당에서 그걸 해야 된다. 당연히 민주당이 이 역할을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대표 정청래가 이 역할, 이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이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정청래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정권이 잘못하면은 도중에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변호사 출신 유튜브 계시잖아요. 그분 말씀도 있고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긴 있어요. 이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근데 이분 그 유튜브 변호사 하시는 유튜브 성함은 제가 안 바뀌고 그분의 말씀은 민주당이 법만 개정하면 된다. 간단하게. 형법 조문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형법에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어떤 재판도 받지 않는다는, 취임 전에 일어났던 재판이든 어떤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런 조항만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분 말씀은. 그러면은 그 법만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얼마든지 그 법을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 법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이 이제 확정되어 버리면 헌법이 바뀐 거죠. 헌법을 일부 개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 법만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고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임기 중에는
재판이 취소되지만은, 못하지만은, 그 법이 통과된다면, 그러나, 퇴임하고 나서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퇴임하고 나서는. 완전 그런 어떤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민간인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퇴임하고 나서는, 잘못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응? 우리나라의 그 법원이나 검찰을 믿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검찰이나 보수부는 그 검사든 판사든 80% 이상 아니면 90% 이상이 보수예요, 보수. 성향상, 정치 성향상. 진보적인 어떤 민주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세력은 검사 판사 중에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퇴임 후에 재판이 속행되고 재판을 받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유죄를 때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판사 새끼들이. 검사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검찰은 사라지고 내년 1년 후에 검찰청이 사라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퇴임하고 나서는 이제 중수청에서 하겠죠, 중수청. 중수청에서 이걸 하겠죠. 검찰 대신에. 판사는 그대로, 법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퇴임하고 나서 만약 재판이 속행된다면.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퇴임하고 나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위험성을 제거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런 말이 어떤 일부 또 전문가들은 법조인들, 법 전문가들 얘기가 또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면 된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소 취소다. 공소 취소. 결국 검찰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벌 주시오 하고 공소를 제기하니까 판사들이 재판에서 재판을 여는 거고, 이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검찰이 이걸 취소시켜 보면은 자연히 재판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재판을 못 여는 거지, 이제. 이건 검찰이 해야 되네, 검찰. 그래, 이것도 이런 공소 취소 이것도 법무부 이제 안에 검찰이 하는 건데, 이것도 즉 본인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걸 자기이기 때문에 제기할 수 없다 이거죠. 이 역할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것도. 확실한 방법은 뭐 형법 조문을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퇴임 후에도 안전한 어떤 거기 보상받으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한 제거, 위험성 완전 제거하는 공소 취소가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래 보였습니다. 공소 취소로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거는 공소 취소함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전부 다 부당한 어떤 조작이 와갖고 불법 조작, 증거 조작 이래갖고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검찰 이놈은 정치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불법 증거 조작을 해갖고 그래 만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모든 재판이. 사실상 무죄인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작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이거는 손을 제기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 불법적인 조작을 한 이 검사들이 처벌받아야 돼. 처벌받을 인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이런 불법 정치검사들, 조작검사, 정치검사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해라고 제발 좀. 그러니까 법무부나 정성호 지금 장관이 정성호잖아요. 정성호 장관에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공소 취소해라고. 그러고 불법 수사에 가담한 검찰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도 통과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대도하는 어떤 다른 정치쇼 하지 말고 헛발질 하지 말고. 솔직히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때도 이병주 의원도 문제되는 발언을 했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지만 일부 그 대다수 또 사람들을 보니까 말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 그 이병주 의원도 실수를 한 거죠. 말실수를 한 거야. 솔직히 말해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의 그 거물의 어떤 취지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럼 최민희 문제 지금 또 불거지고. 어쨌든 정천의 대표 쇼하지 말고 사진 쇼하지 말고 정치 노름하지 말고 요런 역할 요런 걸 제대로 좀 하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말로만 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고 뭐 찐명이다 그런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해보라고 이 사람아. 그걸 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마땅하고, 그런 능력을 뭐, 거의 하기 싫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짧게 말씀드린 거는, 트럼프가 이제 어제 며칠 있으면, APEC에서 그러고 29일인가,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APEC의 어떤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관세 협상은 APEC 기간에 타결할 필요도 없는 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협상의 내용이 되면 타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불리하게 결론 나오는 그런 협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APEC에 쫓겨갖고. 과도한 요구를 계속하면 계속 거부해야 됩니다. APEC 할 필요가 없어요. APEC 쫓겨갖고. 그러니까 강한 한국의 외교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저께인가 보니까 트럼프가 그 김정은하고 어떤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미국 그 기자가 미국에서 이번에 거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과연 이거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APEC 때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그 회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지금 최대 관심사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 보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 어떤 김정은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가 하는 소리가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그 핵 보유국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냥 김정은이 요구하는 그거잖아요. 비핵화를 요구하면 나 안 만난다. 죽어도 당신을 핵 보유국을 인정해라. 그거 하면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요구에 어겨준 거죠. 트럼프가. 핵 보유국을 인정했다. 핵 보유국이다. 북한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언을 한 자체가 김정은의 구미에 맞게 해준 거지. 트럼프가. 그래, 그만큼 만나고 싶은 모양이야. 김정은이를.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그렇게 만나려고 할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상하게 김정은이를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자꾸 만나려고 하고.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는. 근데 어쨌든 이제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김정은이가 볼 때도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아, 내가 요구했던 말 이거 들어주네, 트럼프가. 인정하네. 인정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거죠, 해동 가능성이. 김정은은 이제 어떤 핵 보유국 인정 발언도 나왔으니까 자기 이제 목표가 이루어한 거죠. 어쨌든 뭐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죠. 뭐 회담이 이루어진다 안 된다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에 만나면 좋긴 좋는데 저도 만난 걸 뭐 찬성합니다.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회동하는 거를 어쨌든 만난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평화도 이제 자꾸 만남이 있으면은 평화도 이루어지는 거고, 한반도 긴장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고, 트럼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래 주문했잖아요. 트럼프한테. 당신은, 응?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평화를 주도해라. 일단 양보를 했잖아요. 나는 그 페이스만, 페이스메이커면 되겠다. 당신이 주도해라. 피스메이커 되시라. 트럼프가 또 노력이 뭡니까? 노벨 평화상. 이번 올해는 물건 나왔지만은 올해는 결정됐죠. 내년에도 있잖아요. 내년도 바라보겠지 또.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랑 자꾸 만나려 하는 이유가 나 진정으로 진짜 모르겠어. 왜 김정은을 자꾸 만나려 할까? 그것도 이 북한이라는 나라 어떤 강대국은 아니잖아 솔직히. 에? 물론 핵을 뭐 보유했다고 뭐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북한도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뭐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나라의 어떤 국력이나 모든 걸 볼 때는. 근데 왜 이 별 볼 일 없는 미국이 보는 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것도 체제도 사회주의 체제고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고 그런 나라에 또 독재자고 또 김정은이는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할까? 그리고 나이도 한참 어리잖아요, 김정희가. 왜 그런 지도자를 만나려고 자꾸 노력할까? 그래서 의문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만난 걸 우리는 원한다. 그런 발표를 하고, 우리는 지원하겠다. 한국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물론 잘 되기만 바랍니다. 둘이 만나갖고 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고, 북한 핵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중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지금 남북 사이는 완전 단절되어 있잖아요. 남북 관계도 트럼프가 좀 이래 다시 이런 남북이 좋게 지낼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중재를 해주면 좋겠고 그런 기대는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별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난망이다. 트럼프의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이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있는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미국의 국익만 충실한 사람이잖아. 미국의 국익만.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뭐 돈을 뜯어내려고 갈취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뭐 죽든 말든 동맹이야 죽든 말든 저거만 배때지 쳐부르고 되면 되고 갈취하면 되고 모르겠어요. 일단 물론 성사돼갖고 해동 성사 좋은 결과 나오면 좋는데 저는 솔직히 크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트럼프의 그 성적을 볼 때 트럼프의 어떤 역량이나 기질을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정은도 좀 의문점이 있고 솔직히 김정은도 지금 뭐 남쪽을 완전히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통일이 전혀 다른 국가다. 그런 입장을 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내가 다음에 한번 김정은이 보는 어떤 남북의 완전 분리, 통일이 아니다. 통일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김정은이 하는 소리가 최근에 따로따로 살자. 통일한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절대 남쪽 하면 요리 안 한다. 최근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대충 줄이기로 하고, 오늘 주제가 정청래의 사진쇼 그만하고, 제발 실질적인 일을 해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큰 소리 치라. 사진 찍기만 열중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적으로 대충 이야기해 봤습니다. 날이 이제 굉장히 또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어쨌든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인데 편히 쉬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명석입니다. 명석!